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의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7월을 맞이해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많이 개편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7월부터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된 김민지입니다. 제 방송 이름은 그림 그리는 밤이고요. 제 방송에서는 매주 다양한 작가와 작품 그리고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관한 작가와 작품을 재밌고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전시회에 가시기 전에 미리 그 전시회에 나오는 작가와 작품들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보는 주도 아마 중간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매주 주제는 다양하게 변할 것 같은데요.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각 주차별로도 다양한 주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월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날씨는 너무 덥고 또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습하기까지 해서 너무 불쾌지수 올라가고 더우시죠? 그 불쾌지수를 저녁 시간에 저와 함께 보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은 미술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면 연인,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자식한테 주는 사랑, 또 자식이 부모님한테 하는 사랑, 그 친구끼리의 사랑 등 다양한 사랑의 종류가 있죠. 이번 1화에는 연인,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미술 속 사랑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첫 곡은 키스미, 엄청 유명한 곡이죠? 키스미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Beside the green, green grass.
네, 첫 곡으로 키스미 들어보고 왔는데요. 노래 키스미 하면 어떤 미술 작품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이 저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오늘 사랑에 대한 주제에 가장 부합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클림트는 예술의 위대한 관능주의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클림트 키스의 작품을 보면 클림트가 사랑하는 연인 에밀리를 꼭 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을 둘러싼 황금빛 천에 여러 가지 무늬가 잔뜩 그려져 있는데요. 작품 설명에 앞서 클림트 작가에 대해 조금 설명해 보자면 구스타프 클림트는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고 이탈리아 라벤나에서 본 모자이크 같은 비잔틴 미술과 이집트 미술의 요소를 도입해 키스 같은 황금빛 바탕과 기하학적 패턴이 특징인 독창적인 양식을 발전시켰습니다. 키스는 클림트가 실제 금박과 금색 물감을 자주 사용했던 1907년부터 1908년에 이른바 황금 시기, 골든 피리엇 의 대표작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황금 시기 작품들의 중요한 특징은 황금, 이 금에 내재된 마술적 혹은 종교적인 함축성뿐 아니라 절대적인 부와 물질 가치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이 시기 그의 작품은 매우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에로틱한 요소와 강렬한 상징주의를 지속시켜 나갔습니다. 클림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예술은 에로틱하다. 화려하게 장식된 황금옷 등 금박, 금색 물감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이 작품이 나중에 에드바르 뭉크의 판화나 오기스트 로댕의 조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영향을 많이 미친 건데요. 이 정도면. 클림트의 키스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구스타프 클림트 그 작가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클림트는 1862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 교회의 바움가르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7명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금세공업자였던 아버지가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매우 궁핍한 생활을 했던 클림트인데요. 14살이 되던 해에 다니던 학교마저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그의 솜씨를 눈여겨본 친척의 도움으로 빈의 국립응용미술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직업적인 화가로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었습니다. 미술학교에서 클림트는 당시 저명한 화가들의 주목을 받았고 졸업 후에는 실내 장식과 조형물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92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몇 달 후인 12월에는 동생 에른스트가 독감에 이은 심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클림트는 그 슬픔으로 인해 3년 동안 창작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위기를 극복하고 제작한 사랑, 1895년도작은 그의 최초의 걸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장식적인 배경과 인물의 사실적 표현이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의 형태를 우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사랑하는 연인들 뒤로 질투의 얼굴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는 행복 속에 숨어있는 불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클림트의 작품 중에서 현실적인 내용과 추상적인 내용이 그림 화면 속에 동시에 등장하는 최초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앞서 클림트는 관능주의자라고 했죠. 클림트는 역사상 여성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 대해 매우 또렷한 이분법적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클림트에게 여성은 성녀 아니면 요부였다고 합니다. 직업 모델들은 클림트의 요구에 따라 매우 관능적이고 때로는 외설적이기까지 한 포즈를 취해 주었는데요. 그의 모델들이 이런 포즈를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모델의 사이가 단순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클림트가 금전적으로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클림트가 죽은 후 사생아를 낳았던 여자들이 생계부양비를 청구한 소송이 14건 이상이나 된다는 것은 그가 모델들과 정말 자유분방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클림트는 41살의 그림 희망, 1903년도작, 배가 부른 젊은 임산부를 표현한 작품이 있는데요. 클림트는 베일 한 장 없이 이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 그림 속의 여인인 짐머만, 역시 클림트의 아이를 낳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관능적 아름다움을 생명 인태의 힘으로 파악하며 어머니의 모습에 요부의 이미지를 오버랩 시키기도 했습니다. 클림트의 키스 작품 구스타프 클림트 작가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두 번째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나탈리 콜의 LOVE입니다.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t'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t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Yeah, L is for the way you look. You're looking at me. And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so very, very extraordinary. Now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t's all that I'm gonna give to you. Oh,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t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you break it. 'Cause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I'm telling you tha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Don't you know tha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네, 두 번째 노래 LOVE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두 번째 설명한 작품, 그리고 작가는 프리다 칼로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결혼식, 리베라와 결혼은 할 때의 그림을 직접 그렸는데요.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 부부가 결혼을 마치자마자 그려진 초상화가 대표작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남편에게 보내는 진심이 담긴 러브레터의 의미였고, 그녀에게 있어서 디에고 리베라는 배우자 그 이상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녀에게 그의 남편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자 증오였으며 기쁨이자 지극한 고통이었고 갈망이자 짐, 희망이자 절망, 연인이자 적이었습니다. 왜 남편을 이렇게 표현하냐고요? 프리다 칼로는 남편 리베라를 너무나 사랑하였고 리베라 또한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았는데요. 칼로에게 리베라는 인생 전체를 던져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리베라 또한 그녀가 영혼의 반쪽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칼로에게 리베라는 사랑으로
이념으로 영혼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결코 자기 것은 되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훗날 칼로는 리베라와의 만남을 자신이 10대에 겪은 교통사고에 이은 두 번째 대형 사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칼로는 리베라의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교통사고로 다친 그녀의 몸은 아이를 품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의 유산은 모성을 가진 여성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을 더해 주었는데요. 리베라와 아이에 대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그림으로 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리베라의 수많은 여성 편력을 인내했던 칼로였지만 그녀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리베라의 외도는 여동생 크리스티나와의 관계였습니다. 남편과 여동생으로부터 동시에 배신당한 칼로는 리베라의 성실한 아내 역할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떠나 자유롭게 여행을 시작했고, 그러나 그녀의 방황하는 육체에 비해 정신은 더욱더 리베라에게 집착하게 됐습니다. 리베라를 증오하면서도 떠나지 못했고 사랑하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다만 한순간 칼로에게 남편 리베라를 대신할 만큼 강렬할 만남이 있었는데요. 상대는 스탈린에게 쫓겨 멕시코로 망명온 트로츠키였습니다. 레닌이 죽은 후 당의 노선을 놓고 스탈린과 대립하던 트로츠키는 1927년 당에서 제명되고 1929년에는 소련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터키, 프랑스, 노르웨이 등을 전전하고 있던 트로츠키를 멕시코로 부른 것은 리베라였습니다. 리베라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카르데나스에게 청하여 트로츠키 부부가 멕시코로 망명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로츠키 부부의 거처로 칼로의 친정집인 푸른 집을 제공했습니다. 칼로는 트로츠키라는 이 지치지 않는 시대의 혁명가에게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경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고 추측합니다. 트로츠키 또한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고 강렬한 개성을 가진 칼로에게 이끌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연인이었다는 의견도 있고 단순한 동지에게 그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이 애정이었던 우정이었던 칼로가 트로츠키에게 선물한 자화상 속 그녀의 모습은 밝고 신선하며 당당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리베라에 얽매여 있었을 때 그린 어두운 분위기의 자화상과는 굉장히 다른데요. 그림으로 표현된 칼로의 감정은 분명 연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7년 1월 망명한 후 푸른 집에 기거하던 트로츠키는 그해 7월 서둘러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 트로츠키의 이성적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 후 칼로는 뉴욕과 파리로 전시여행을 떠났고 트로츠키는 1940년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이렇듯 프리다 칼로는 나의 평생 소원은 단 3가지였다며 디에고 리베라와 함께 사는 것, 디에고 리베라는 여기서 남편이죠.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 혁명가가 되는 것, 이 3가지였다고 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리베라와의 결혼은 운명이고 필연이었지만 그것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리베라는 말했다시피 결혼 생활 동안 칼로의 삶 전체를 지배했고 고독과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칼로에게 화가로서, 혁명가로서의 인생도 함께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리다 칼로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너무 과한 사랑은 또 상대를 지치게 하지 않나, 상대도 거기서 방황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떤 사랑이 적절한 사랑인지 그것도 참 고민이죠. 프리다 칼로는 이런 사랑과 아픔을 승화시켜서 멕시코 전통 속의 고통과 고독을 녹여내어 그 어떤 미술 범주에도 들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사랑의 힘, 또 고통의 힘, 이런 걸로 미술 작품으로 승화시켜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프리다 칼로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세 번째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퀸의 I was born to you 들어보시겠습니다. With every single beat of my heart. Yes, I was born to take care of you every single day. Hey, hey, hey. I was born for your love. So take a chance with me, let me romance with you. I'm caught in a dream and my dreams come true. So hard to believe this is happening to me. An amazing feeling coming through. I was born to love you with every single beat of my heart. Yeah, I was born to take care of you, honey, every single day of my life. I wanna love you. I love every little thing about you. I wanna love you, love you, love you. Born to love you, born to love you. Yes, I was born to love you. Born to love you, born to love you every single day, day of my life. Woo!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인데요. 노래가 매우 열정적이고 파이팅 넘치는 게 마치 프리다 칼로의 남편을 향한 사랑 같죠? 자, 프리다 칼로에 이어서 사랑하면은 또 프로포즈, 청혼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이 프로포즈와 청혼하면은 떠오르는 작가와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 이름은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예견된 결론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남자가 계단 밑에서 반지를 들고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계단 위에는 청혼을 받을 것만 같은 그 여자가 이게 뭐지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볼까 말까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포즈 직전에 설레고 두근거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떨리는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랑을 고백하는 떨리는 마음의 무언가를 고전적 설정의 진정성으로 불러와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로 끌어온 그림입니다.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 설립자인 헨리 테이트 경이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인 에이미 히슬롭을 맞아들이면서 결혼 선물로 화가에게 의뢰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그림이 그려진 해에 두 사람은 실제로 진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헨리 테이트 경이 프로포즈를 앞두고 긴장한 모습, 그리고 부인인 에이미 히슬롭이 기대하는 모습이 작품에 너무 잘 그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을 받은 부인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프로포즈 선물이니까요. 이 작품을 그린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설명을 좀 시작해보자면 그는 네덜란드의 화가이고요. 1852년에 벨기에에 있는 안트웨르펜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엘마 테티마는 고전주의 양식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점차 명성을 얻어가기 시작할 무렵 때마침 발발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으로 인해 1870년에 런던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라파엘 전파에 동조하여 이 화파의 세부 묘사에 대한 꼼꼼함과 밝은 색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 런던으로 귀화한 다음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삶을 묘사하면서 유명세를 정말 많이 얻었는데요. 그의 그림 특징들은 언제나 따뜻한 빛을 사용해서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잘 보이는 그런 특징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주의이기도 해서 미리 현장에 조사를 나가기도 했는데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풍경, 그리고 장소가 있으면 미리 조사해서 그려보기도 하고 대상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묘사를 매우 치열하게 한 작가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로렌스 엘마 테티마 작가는 1960년대 후반이 되어서 건축물의 정교한 세부 묘사에 대한 탁월한 질감 묘사 능력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특히 그는 대리석의 질감도 묘사하는 것이 뛰어나서 대리석의 화가로도 불리고 있답니다. 프로포즈 곡 하면은 정말 유명한 노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골라서 2곡 정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콘서트를 하기도 해서 유명해진 브루노 마스의 메리 유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Well, I know this little chapel on the boulevard we can go.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네, 브루노 마스의 메리 유 들어보고 왔는데요. 정말 신나는 청혼곡이고 이 청혼곡은 정말 즐겁게 승낙받을 수 있을 때 들려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쁜 곡이네요. 네, 이어서 태양의 후예 OST로도 유명해졌고 실제로 프로포즈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SG 워너비의 사랑하자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잊지 말아요.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나요? 그대라는 사람은 내겐 가장 소중한 사람. 그대랍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 떨리던 사랑. 수천 번을 보아도 내게 하나뿐인 그런 사랑. 슬픈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행복한 나인데 우리 사랑하는 만큼 서로 아파하지마. 그냥 이대로 사랑하자. 바보랍니다. 그저 한 사람만 바라만 보는 사람. 혹시 보고플 때면 그땐 그냥 내게 와요. 슬픈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행복한 나인데 우리 사랑하는 만큼 서로 아파하지만 그냥 이대로 사랑하자. 그댈 볼 수 없던 건 죽음보다도 내게 가장 무서운 일인데 나의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의 사랑입니다.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사람 그대일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만큼 서로 아파하지만 그냥 이대로 사랑하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와 작품은 루벤스의 사랑의 정원입니다. 루벤스는 현실의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려고 이 사랑의 정원을 그렸는데요. 1962년도에 루벤스는 50대에 첫 번째 아내가 죽어서 시리에 빠졌지만 16살이나 어린 헬레나 푸르망을 만나 결혼함으로써 사랑의 열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얻은 행복을 그린 것이 사랑의 정원인데요.
그 당시 추기경이자 왕자인 베르디난트가 그녀 엘렌 푸르망을 안트베르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쓴 편지가 남아있을 정도로 엘렌은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루벤스가 그린 그림에서 성모 마리아, 비너스, 트로이의 헬렌, 산미신 등 거의 모든 미인은 엘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루벤스적인 풍만하고 매력적인 육체와 긴 금발을 지닌 푸르망은 루벤스의 서술식 구성의 회화에 자주 그려졌습니다. 성적 매력이 인상적인 초상화에서 헬레나는 마치 그와 함께 잠을 자고 나서 이제 막 일어난 것처럼 모피망토를 걸치고 있는 작품이 또 있는데요. 그런 내러티브 없이 그녀만을 독자적으로 그린 모피를 두른 엘렌 푸르망은 그의 수많은 초상화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독특한 그림입니다. 또 붉은 카펫 위에 서서 흘러내리는 모피 외투를 붙잡고 있는 누드의 엘렌은 전통적인 정숙의 비너스 자세를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두 팔이 가슴과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다기보다는 노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피도 몸을 가리기보다는 흰 피부를 돋보이게 하려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루벤스 특유의 유쾌한 관능성에 친밀함이 더해진 작품이라는 평이 남는데요. 루벤스는 이 작품을 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아내에게 남겼고 사후에도 팔지 않도록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루벤스의 유명한 여인 누드화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을 모델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루벤스의 사랑의 정원은 그림과 드로잉을 통해 결혼의 행복을 주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작품들은 비너스의 신전에 감사를 표하는 젊은 연인들을 묘사한 것으로 안트베르펜에 있는 자신의 정원을 배경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벤스는 일찍 죽은 전 부인 그리고 새롭게 맞이한 어린 부인 엘렌 푸르망까지 굉장히 두 부인을 사랑했고 그것을 화폭에 열심히 담았는데요. 사실 그는 사랑을 담은 주제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주제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루벤스의 작가에 대한 설명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바로크라는 말은 17세기라는 시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 안에 다양한 지역과 양식의 미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반면 바로크적이라는 수식어는 이 시기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제작된 가톨릭 미술의 성격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공격에 맞선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 미술, 즉 가톨릭의 위상을 회복하고 이를 선전하기 위한 반종교개혁 미술은 웅대한 스케일, 화려한 장식, 연극적인 스펙터클을 특징으로 하는 바로크적인 미술이었습니다. 교황령 로마에서 시작된 이러한 미술 양식은 점차 하나의 국제 양식이 되어 유럽에 퍼졌고 그 중심에 미술사에서 최초로 전 유럽적 명성과 성공을 얻은 화가가 바로 루벤스였습니다. 루벤스의 풀네임 페테르 파울 루벤스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과 모국, 플랑드르로 대표되는 북유럽 미술 전통을 종합하여 빛나는 색채와 생동하는 에너지로 가득 찬 독자적인 바로크 양식을 확립한 17세기 유럽의 대표 화가입니다. 자, 루벤스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네,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들어보셨는데요. 이 통통 튀고 사랑 고백이 마치 루벤스가 했던 사랑 얘기 같죠? 이렇게 오늘 클림트, 프리다 칼로, 루벤스, 다양한 미술 작가들의 사랑 이야기, 사랑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나요? 요즘은 SNS, 핸드폰, 미디어가 너무 발달된 세상이라서 미디어를 통해서 카톡으로 수줍게 사랑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쪽지 아니면 조그마한 과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등을 몰래 선물하곤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로, 음악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표현 방법이 뭐가 됐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할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준비했다는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줍게나마 사랑 고백을 해봤던 적이 언제인가요? 또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지금 생각나시나요? 예술가들은 미술작품, 또 노래, 무용, 음악, 다양하게 자기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이 사랑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죠. 점점 더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쉬워지고 얼굴을 보지 않아도 내 마음과 목소리를 전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사랑 전달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끝으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며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작은 마음을 표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뭐가 됐던지요. 사랑이 금방이라도 다가올 것만 같은 또는 첫사랑이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설레는 노래인데요.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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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며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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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듣기만 해도 설레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사랑 이야기 주제로 해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엔딩곡으로 잭스킥스의 커플 듣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